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북서풍이 미세먼지를 밀어내면서 밤사이 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 회복했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며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주 7.9도, 익산 4.9도, 진안 1.7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와 익산 18도, 진안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 장전마을, 필석산의 불법 폐기물, 공단의 악취 문제까지 익산의 환경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의 불만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익산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빠진 졸속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150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익산의 한 폐석산에 몰래 묻힌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인근의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로 80여 명의 주민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취에 시달려온 주민들은 참다 못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혐오시설과 악취시설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가 줄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동산동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잇따른 환경 문제로 주민 불신이 커지자 익산시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 관련 공무원을 42명에서 2022년까지 62명으로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환경 예산을 30%가량 늘리고 민간 환경감시단 구성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9개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반성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조사와 감사권 보장,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공영화,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 자문 등 주민들이 요구해온 실질적인 대책도 빠졌다는 것입니다. 환경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랄지 검증이 가능한 구조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정책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익산시의 입장입니다. 1인 PKC에 나선 시민환경단체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반발 수위를 높여간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던 군산 선유도의 공영주차장이 지난 여름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관광객이 줄었다면서 아우성인데요. 군산시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관광객이 줄어들고 지역 소비도 감소한다면 교통량 분산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선유도 공영주차장. 처음 30분은 1,0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씩 내야 합니다. 무료였던 주차장이 돈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 상인들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생기며 늘었던 관광객이 주차장 유료화로 줄고 있다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다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업소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 차 마음대로 대놓고 음식도 먹고 가고 관광도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돈 받는다 그러니까 나가버리죠. 불법 추정차는 깐깐하게 단속하고 주변에 마땅히 차댈 곳은 없는 상황. 사실상 공영주차장 이용이 불가피한데 주차요금이 부담스럽다는 관광객도 있습니다. 귀성수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돈 아니지만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또 돈을 받으니까 돈 받으니까 좀 안 와야겠다. 군산시는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평일 2,100대, 휴일 4,600대씩 몰려드는 만큼 교통량 분산을 위해선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변 상가에서 10,000원 이상 소비하면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주는 등 지역민과 상생도 충분히 고민했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수익금은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대부분이 다 상가 이용하시고 할인해 주시는 상가를 이용하시게끔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인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산시는 주차장을 무료로 되돌리는 등의 방안은 따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출마가 유력한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다 보니 평화당 등 야권의 비난의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노인의 날이었던 지난 2일 이 경로당에는 국민연금 직원 3명이 찾아와 100만 원어치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전달하고 돌아갔습니다. 남자 직원하고 여자분 직원하고 3명이 오셔가지고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여기서 이제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냥 가셨어요. 문제는 이곳이 김성주 이사장의 전 지역구였고 내년에도 출마가 예상되는 선거구라는 겁니다. 공단 측은 인사혁신처 포상금의 일부를 좋은 의미로 기부한 것일 뿐 김 이사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등에 여러 차례 기부를 해왔고 이번에도 대통령상 포상금 중 100만 원을 관내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경로당에 기부하였습니다. 임순남 출마가 예상되는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도 동생 관련 회사가 고속도로 가로등 교체 사업에 부품을 사실상 독점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장 측은 해당 업체의 부품이 가로등 제어 시스템에 사용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거론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역시 출마가 유력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상직 이사장이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혐의로 선관위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 각종 비리 의혹과 추문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정확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요. 21대 총선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도내 유력 예비 후보인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맛보는 임실 김장 페스티벌이 다음 달 9일부터 열립니다. 남원의 천연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 베트남에 100만 달러가량 팔렸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17일까지 임실엔 양념 가공김치 체험장 광장에서 제4회 임실 김장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4인 가족 김장김치의 경우 시중의 절반인 15만 원에 담글 수 있습니다. 최근 배추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하였으나 금년도 김장 페스티벌을 전년도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의 천연 원료로 만든 화장품 원스킨이 베트남의 반풍 트레이딩과 5년 동안 1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중적인 제품들을 연구 개발을 해서 베트남 현지 여성들한테 맞는 화장품들을 기획 개발해서 수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난로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장작을 이용한 화덕 요리를 맛볼 수 있는 2019 나는 난로다 행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흘 동안 완주군청역 로컬에너지센터와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원에서 열립니다. 화석 연료 전략과 지역 에너지 활용으로 지구도 지키고 서민들 가게에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이니만큼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군산시가 3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시민을 추첨으로 뽑아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의 종합검진비 최대 30% 그리고 진료비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최대 20%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범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의 옛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한 순창 행복누리센터가 다음 달 6일에 문을 엽니다. 행복누리센터는 아이 돌봄과 어르신 치매 관리 같은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태풍 3번, 집중호우가 2번 발생해 모두 3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와 하천 제방 7곳, 방파제 1곳을 비롯해 주택 14동이 파손돼 2명이 다쳤고 농경지 23,500헥타르에서 농작물 침수와 쓰러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도는 올해 말까지 군산 어청도 방파제와 장수군 지방도 비탈면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남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공공의 영역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과 이익 집단의 반대를 이유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대학이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전라도와 남원시도 관련법 통과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정치권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LX 국토정보공사의 드론 교육센터가 전북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안호영 이용호 의원과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은 국회를 찾아 정부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 혁신도시를 조성한 만큼 공공기관의 산하기관도 해당 지역에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을 놓고 시도끼리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지역 감정까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요청에 각별히 챙기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특성화고 평가 때 교육부 권고안과 다르게 취업률에 따른 배점을 변별력 없이 정해 형식적인 평가를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평가 때 3년간 취업률이 각각 5%와 13%에 그친 특성화고 두 곳이 5점 만점에 각각 3점과 5점 만점을 받는 등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끌어올리기 힘든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가 예산 혜택은 받으면서 대학 진학 위주로 편법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